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업로드하는 거니까. 이 주관식 문제 아예 답도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저한테 지금 배우기보다는 그냥 네네. 문제를 기억한다. 기출 문제를 이런 맥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전이 역전이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약간 기술하는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19년도 나왔으니까 이런 문제는 또 나올 수 있어요. 4년 정도, 22년, 23년, 24년. 근데 23년에 나왔네? 그러면은 요번에는 안 나올 수도 있고 유사 문제로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요거 정신분석 과정에서 전이 역전 요건 좀 아시죠? 네. 이 골자는 전이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여기 나오지만 중요 인물에 대한 이 느낌들, 생각이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게 현재 다시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가 글로 써야 되니까 이걸 꼭 자기만의 방식으로 각 모범답안을 정리를 좀 해두셔야 돼요. 네. 예, 그게 제일 좋습니다. 이 문제가 딱 나온다 그러면 전이 내담자 어린 시절 중요한 인물에 대해 가졌던 관계를 상담자에게 나타내는 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의미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면 점수 줘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예, 까진 쓸 필요 없고 그래서 전이 역전이 일종의 다 투사입니다. 투사. 근데 투사라는 개념은 어렸을 때의 경험이 지금 밖으로 나가는 거죠. 특정한 네. 인물에게. 상담가에게 이제 가면 우리가 그걸 투사.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뭐야? 해결 방안이 왜 나와? 역전이니까. 역전이는 뭐죠? 주인공.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그런 그렇죠. 감정들을 느끼는 거. 그렇죠. 그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담자가 개인의 정서적 반응이 내담자에게 투사된. 그래서 이거는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냥 이거는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 이거 쓰실 필요는 없어요. 뭐 일치 역전이 이게 학자마다 다르긴 한데 그다음에 이 일치 역전이 그다음에 이게 영어는 정확하지 않은데 상응 역전이 뭐 이런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환자고 여기가 치료자면은 환자가 이렇게 전이를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담자가 이 전이에 반응해서 역전이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이가 이 사람의 환자의 개인 경험이 이렇게 투영이 돼가지고 치료자가 이 사람과 동일한 형태의 역전이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음, 반대는 이 사람이 투영하는 형태의 전이를 이 사람이 경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경험을 이 사람이 이제 경험하는 일시 역전이라고 하면 이게 상응 역전이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치료자를 이 아버지로 생각하는 형태의 전이가 일어나면 치료자가 아버지의 경험을 하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역전이가 두 종류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음, 요거는 쓰지 마세요. 네. 제가 기억에 도움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저기 뭐야 진성우가 역전이 얘기할 때 이런 게 있었어라고 하면 기억하기 훨씬 좋으실 거예요. 예. 이건 이런 문제는 사실 점수 주기 위해서 낸 문제입니다. 음, 그래서 잠깐만요. 음, 여기 보시면은 점수가 여기 따로 있을 텐데 여기 안 나와 있네. 보통 문제 보시면 여기 점수가 있어요. 2점 이렇게. 그럼 이게 1점인 거고 이게 1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 가능한 빈칸으로 내지 마세요. 어떤 음, 형태로든. 써서 내는 게, 예. 그렇다고, 이것도 답인 것 같고 이것도 답인 것 같아가지고 쓰지 마세요. 그중에 가장 답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만 정해진 개수만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필기로도 나오죠. 음, 예, 요거 보면 나와요. 여기도 같은 내용이에요. 이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있어서 나오는 거니까 이거 문제 한번 보시고 저희는 문제만 볼게요. 야, 이거 엄청 잘 나와요. 음, 22년 나오고 24년 나왔죠? 그러면 이번에 안 나오겠네?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문제.
이건 정말 여기 네 번이 아니라 한 10번 넘게 나왔어요. 그 전까지. 꼭 정리를 해주세요. 인지어류 아론백, CBT죠. 아니지. CT, 인지치료. 그래서 네 가지 정도 되니까 다른 하지 마시고 6개니까 가장 외우기 쉬운 거 4개만 딱 하시면 됩니다. 설명을 하고 그랬죠. 이렇게 예를 좀 써주시면 좋아요. 음, 이거는 꼭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4개만 첫 번째 임의적 추론은 뭐예요? 증거도 없는데 그냥 지 마음대로 추론하는 거. 예. 그래서 자신의 메시지에 답변이 없다고 해가지고 상대가 의도적으로 회피한다. 그렇지 않은데. 두 번째는 이제 선택적 상황. 이거는 뭡니까? 중요한 요인은 무시하고 사소한 부분에만 딱 본인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주관적인 부분을 가지고 마치 변체를 하는 것처럼. 예. 그래서 필기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지만 필기 시험의 결과에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시험 망쳤다. 요거는 요런 비슷한 예로 만들면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점수를 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과잉일반화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임의적 추론, 선택적 추상화, 과잉일반화. 저 외울 때 뭐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임선과계. 임선이 임선달이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그냥 과거에 떨어져서 개가 됐다. 뭐 이렇게 외우시면 임의적 추론, 선택적 추상화, 그다음에 일반화, 과잉 일반화 아시죠? 음, 하나의 사건을 과장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는 거. 예. 그래서 어, 맞선 처음 만난 사람에게 좋은 인상 받았다고 받았다고 그 사람의 모든 됨됨이를 봤다. 개인화는 뭡니까? 나랑 관련이 없는데 나랑 관련 있는 것처럼 자신이 시험 망쳤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해줬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일 가는데 누가 이렇게 웃었어요. 그러면 마치 이 나를 보고 웃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그거죠. 개인화.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 이게 외우기 좋으세요? 이음법적 사고 뭐 이거 그냥 하죠 뭐. 어쨌든 음, 요것도 있다. 6개 나와 있죠. 흑백 논리적 사고는 뭐예요?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혹은 과장 축소, 의미 확대, 의미 축소.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3번이랑 자꾸 헷갈려가지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예. 사실 이 아론백도 제가 볼 때는 명확하진 않은데 4개 정도는 요거 아니면은 요거 해가지고 이렇게 딱 외워두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 이거 정리해 두셨죠? 네. 예. 설명이 뭐 잘 돼 있으니까 맞네. 예. 이 중에 외우기 쉬운 거 짧은 거 몇 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서적 추론은 감정적인 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 예. 그래서 내가 우울하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요. 그다음에 긍정 격하는 어, 이 자기의 능력 같은 거를 이제 이 디밸류에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부정적인 거로 해서 자기 능력을 낮추는 거. 카타스트로파이징 뭐 이렇게 하는 거는 파국화라고 그러기도 하고 재앙화라고도 합니다. 별거 아닌 거가 크다 이렇게 생각. 예. 이렇게 개에 물렸는데 광우병으로 죽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미스 라이블링은 뭐예요? 우리가 피드백 받았다라는 걸 실패했다 뭐 여기 이런 거 있죠. 이건 뭐 너무 많이 흔하게 나온 것 중에 하나여가지고 예, 예. 뭐 질문할 거 없으시죠? 예. 그다음에 요거는 뭐 예, 시험에도 나오고 워낙 이거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19년에 나왔고 23년에 나왔었고 예, 유사하게 나올 수 있어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으로 한 상담에서는 발달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의한 인지발달 단계에서 전조적기, 구체조작기, 형식조작기에 해당하는 상담 특성 및 주의점을 발달 단계로 주죠. 이거 좀 어려운 문제죠.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잘 안 나왔었는데 예. 사실 인피아제 발달 이론은 잘못된 이론인데 여전히 지금 가르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도 이거 뭐 정답을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가 그런 게 여기 정리된 거로 딱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요거를 써야죠. 아, 여기 다 있구나.
이건 요대로 쓰시면 되겠다. 그렇죠?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 조작기 쓰고 전 조작기는 논리적 사고가 어렵다. 그렇죠? 요게 중심이고 자기중심적 사고. 예. 그래서 듣고 말하기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놀이나 상징 놀이 등을 활용한다. 다양한 기법을 사용한다. 라는 게 요 상담의 특징. 구체적 조작기는 1에서 12세 초등학교죠. 이건 나이로 치면 유치원. 유치원인데 한 살인데 오지 못하니까 주제로 공시를 되고 이제 이건 초등. 이때는 이제 구체적 사고를 하죠. 이거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눴구나. 그렇죠. 상담하려면 그 이전에 감각 운동기는 빠지니까 쉽네요. 그러면 이걸 콘크리트하다고 하죠. 이게 의미가 어, 이런 의미예요. 콘크리트하다는 게 경직됐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 잉어, 붕어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뭡니까? 네, 한번 물고기. 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물고기 하면 이게 추상적인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게 형식적 조작기의 반응인 거예요. 근데 음, 여기서 콘크리트는요, 이게 지느러미가 있다, 음, 물에 산다. 이런 답이 콘크리트하고. 그래서 오감에 근거해가지고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는 형태의 것을 가지고 판단해요. 요 시기가 그렇게 사유한다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적어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걸 이제 말로 바꾸려면 구체적, 현실적으로 사고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역할 연기라든가 독서 치료, 미술 치료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한다. 이게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런 거 설명하면 사실은 요 정도만 그래서 요런 거 문제 정리할 때 키워드 중심으로 좀 정리를 딱 해두시면 그거 네. 가지고 판단해서 점수를 줍니다. 그다음 형식적 조작기는 형식적 조작기는 추상적 사고가 강했다. 식이죠. 그거 좀 써주고 그래서 자의식 강하고 청소년기니까 또래 동조하죠. 청소년기 특징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런 시대를 노말 사이코시스라고 한다. 정상적 정신병식이다.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감정 기복이 심하고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과응 반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예. 감정과 표면적 행동이 서로 위장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 여기 정서적 취약성을 이해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요렇게 좀 정리를 해서 키워드 몇 개 정리하고 거기에 설을 풀면 점수를 준다. 예, 그렇죠. 이렇게 보시고 요거 시험에 좀 잘 나와요. 예, 종결지 다뤄야 하고 1급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음, 예, 그래서 요것도 보면 이거 제가 요거 그 지난 강의에 정리한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한 이틀 동안 2시간 정도니까 좀 보시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중요하다고 했던 거. 네. 지난 상담 과정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이때까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평가. 예. 요거는 요거만 쓰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 아마 5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하나 1점인 거예요. 두 번째, 증상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한다. 요렇게 줄줄이 쓸 필요 없어요. 요거는. 이렇게 네. 쓰시면 돼요. 증상의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 혹시 좀 그렇다 그러면 틀리지 않은 선에서 간단하게 재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 뭐 이런 거 내용들 좀 적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이건 당연하죠. 중용됐는데 이제 끝났으니까 절대로 오면 안 돼. 이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끝난 뒤 이후에도 어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통찰하고 탐색하는 거를 격려한다. 그래서 요 네 개로 딱 정리를 해주시고 하나 더 있겠다. 그다음에 이별 뭡니까? 감정. 요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음, 우전성보다는 이별 감정 다. 이 기억하기가 더 쉽죠. 예, 그래서 요번에 시험을 얼마 안 앞뒀으니까 그런 걸 이렇게 빼버리죠. 기억할 만한 것만. 네. 모금 다음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평가, 재발 가능성 논의, 팔로우업이라고는 다시 찾아오는 거, 자기 분석, 이별의 감정 다루기. 이제 정리하고
심리상담 과정에서 내담자 침묵시키는 거 이것도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음, 이거 5개죠? 5개 정도만 틀려요. 첫 번째, 왜, 그럼 이거는 상상하시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저항. 그다음에 말하는 게 좀 쑥스럽거나 불안해요. 예. 그다음에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 골똘히. 그러면 예, 정리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다음에 네. 기다리는 거. 상담가가 뭘 얘기해 주기를. 그다음에 에, 쉬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다 이제 돌아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두려움, 그다음에 정리, 저항, 해석, 기다리는 거, 회복. 그렇게 키워드로 정리해 주면 기억하기 좋으실 거예요. 예? 아, 누가 한번 들어오셨습니다. 예. 자,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 뜯겨오시는 분 뭐 여기서부터 들으시고 영상 또 올릴 테니까. 아, 이것도 그 지난주 강의에서 다 언급을 한 겁니다. 단액의 상담은 다른 일반적인 심리 상담과 제한된 시간 내에 예. 아, 단액이 아니에요. 단회요, 단회. 원 세션. 제가 거기서도 언급했지만 이거 엄청난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강조되는 원리 기술. 아, 이거는 10개나 있는데 짧은 것만 정리해서 외우시죠. 외우기 쉬운 거. 우선 3개만 하고 예. 요거.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요거 좀 그거 외우기 첫 쉽게. 번째 네, 그거 쉽더라고요. 예, 이렇게 쉬운 거 음, 5개 다 참으면 됩니다. 굳이 뭐 난 10개 다 외워서 5개 쓸 거야. 떨어져요. 음, 상담자는 상담 사례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상담을 단회인지 다회로 할지를 이제 결정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게 짧잖아요. 그러니까 내담자 원하는 걸 중심으로 해요. 그리고 그걸 찾아야 되죠. 세 번째, 단회니까 이 융통성은 이해될 텐데 단어음이 왜 필요하냐면 질질 끌 수가 없어요. 다음에 또 안 와.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뭔가 명확하게 알려줘야 된다. 예. 그다음에 이론, 나는 분석적으로 할 거야. 이게 다 필요 없어요. 도움이 되는 걸 하면 돼요. 그래서 주체성. 그러다 보니까 내담자를 맞춰주고 따라가면서 이 얘기는 나중에 해야지 이게 없거든요. 단칼에 승부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면도 쓰게 돼요. 처음인데, 기술적으로. 이런 특징들이 있다. 예. 나머지는 뭐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다든가 목표 합리적이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땐 요거만 딱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유 없이죠. 네. 뭐 장점 자체 필요 없고 기술 문제 답만 정리해 주시면. 자, 이게 원래 이거예요. 3점 이렇게 나와요. 3가지니까. 행동 치료는 다양한 형태의 치료를 포괄하는 것이고 그 기조에 가능한 학습 원리, 학습 이론이 들어갑니다. 측면에서 강조점이 다르고 구체적인 기법 및 절차 측면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 치료들의 공통점 특징. 예. 자, 첫 번째, 다양한 치료들이 있지만, 어, 여기 나와 있는 거, 측정 가능한 거예요. 측정 가능한 행동으로 정의 내려요. 우울이다, 우울증 치료하다 이렇게 하지 않아. 우울해요라고 얘기하는 거를, 어, 집에만 있는다라든가, 사람들을 안 만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딱 측정 가능한 형태, 관찰 가능한 거로 분석해서 정의 내려요. 그리고 그거를 수치화시켜서 변화시켜요. 두 번째, 행동 치료는 목표는 다 학습의 원리에 기초를 둬요. 그래서 학습 이론에 근거합니다. 이거 너무 쉽죠? 그 네. 다음에 세 번째는 치료 효과를 좀 평가해요. 좋아졌어요.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거를 측정하는 방법들을 찾고 기법 절차를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한다. 네. 얼마나, 어떻게, 어떤 시간에 이런 개념 세 개. 근데 이런 문제 보면 요령이 좀 있는데요. 문제 쓰는 거에 비해서 점수가 비중이 좀 낮죠. 아, 점수가 그래서 옆에 적혀 있네요. 이게 원래 이렇게 있어요. 앞에 게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음, 있네. 예, 다 있네. 그래서 요거 4개 맞추는 게 요거 2개 맞추는 것보다는 점수가 좀 낮죠. 네. 그러면 쓸 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아론백의 인지 오류 뭐 이런 것들은 제목만 딱 외워서 하면 점수를 받기 쉬워서 그런 거 필히 외우고 이렇게 3가지 기술 알리는 건 좀 길긴 해요.
그래서 보통 키워드 형태로 좀 준비를 해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을 측정 가능한 행동으로 정의, 학습 원리, 치료 효과, 그러니까 효과에 대한 평가, 체계적인 평가 기법 절차의 기술. 시간 제한적 집단 치료, 집단 정신치료 조직. 이건 좀 안 나왔던 문제긴 한데 24년 음. 나오고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간 제한이라는 건 이게 영어로 타임 리미티드예요.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언제 끝날지 모르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개인 상담도 이거 타임 리미티드 세라피가 있어요. 그래서 딱 정해놓습니다. 12회기만 한다. 8회기만 한다.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특징, 여기 보면 집단이니까 집단의 기능 수준이라든가 집단의 동질성, 이걸 호모지니어스 뭐 이렇게 얘기돼요. 어, 예, 호모지니어스하다. 동질 집단. 우울증이면 우울증만 있는 사람. 조현병이면 조현병이 있는 사람.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아 강도가 낮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자아 강도, 지능이 어느 정도 될 때, 예, 이게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집단 치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건 대인관계 학습적 접근을 하게 될 수 있어. 대인관계 학습. 그렇죠. 개인은 치료자만이 관계지만 집단은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예. 그다음에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간 종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6개월 전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제한이 우리 만남이 몇 회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온 것처럼 예. 동기가 만남의 동기 질이 높아지죠. 그리고 핵심적인 자원에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책임감도 생겨요.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타임 리밋을 겁니다. 자꾸 막 스티거 이거 되게 또 많이 나와요. 이거 일기에도 자주 나오는데 이거 지난 영상에 정리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가 좀 도움이 많이 되시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올려놓은 강의 내용 정리해 놓은 거 한번 쭉 보시고 기출 문제 중에 틀린 거 정리하시면 그래서 여기 요건 그대로 갈게요. 회유, 비난, 초이성, 산만일치. 회유형은 자기는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맞추는 거. 비난형은 다른 사람에게 안 맞추고 자기만 주장하는 거. 초이성형은 자기도 타인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중심. 그다음에 산만형은 뭐가 뭔지 몰라요. 혼란스럽고 정신없고. 그다음에 일치형은 뭐예요? 제일 좋은 거. 이 대부분 다 안 좋죠. 예, 자신 및 타인 모두 신뢰하고 존중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5점 돼 있는데 요 말이 중요합니다. 이해가 아니라. 그래서 요거는 단어를 꼭 외워야 되는 거. 아시겠죠? 네. 네. 심리 결과 올바른 해석을 위한 해석 지침 네 가지. 이건 이제 답 가지고 정리할게요. 여기다 4점이죠, 하나. 첫 번째, 해석의 기본 관점 수립. 예. 그러니까 숫자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입장이 명확해요. 두 번째, 요거는요, 통계학적 해석이라는 건요, 수치를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냥 말로 하면. 여기 나오죠? IQ가 몇이고, 유의 수준이 얼마고, 요런 거예요. 요걸 통계학적 해석이라고. 그 다음에, 어, 개인 간 차이랑 개인 내적 차이를 알려줘야 된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 개인 간이라는 건 뭐예요?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 간에, 얘를 IQ다. 여기는 이제 좀 점수지만, 우리 학우님은 요거만 쓰시면 돼요. 이제 네. 요거 이해하면 기억하기 쉬우니까, 이 사람이 IQ 100을 받고, 이 사람이 IQ가 90을 받았다고 하면, 이 두 사이에 차이가 10점인데, 어쨌든 이건 이 사람은 평균적인 거거든요. 그럼 이제 개인 간을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은 전체 지능이 100이고 이러면 이게 평균 수준이다, 보통이다 이런 거라는 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보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 내적으로는 산수 문제는 5점, 어휘는 뭐 15점. 이거 굉장한 차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산수 문제 10점, 어휘도 10점. 이러면 이 사람 개인 내적으로는 편차가 크고 이건 개인 내적으로 편차가 적죠.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지능이고 이 사람은 불안정한 지능이에요. 이런 설명을 명료하게 해줘야 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표준 오차, 차이의 표준 오차. 이거 조금 어려운데 이거 쓰지 마시고 이해만 하시면 측정을 할 때마다 오차가 날 수 있죠. 그 음. 오차 범위를 알려주는 거예요. 개인 간에 있어서. 그다음에 차이의 표준 오차는 개인과 개인 점수가 차이가 나는 것도 우연하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고 우연하게 적게 날 수 있어요. 그 오차도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이해하셨다고 치고 이게 의미가 좀 다르긴 한데 이게 어 요거는 이 설명 아니 그거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정리될 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때 그 빼버리셔도 되고 크롬바 알파게스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다른 거예요. 하여튼 그 음.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네네. 개인 간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 표준 오차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의 IQ가 90이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의 IQ를 측정할 때 이게 다음에서 또 90 나오고 다음에서 또 90 나오고 이렇진 않잖아요. 음. 90이라는 점수는 우연하게 90이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근데 그게 평균적인 범위가 있는데 이게 이게 오류에 의해서 나타날 확률 값을 정해줘요. 이게 보통 이게 분포 안에 들어가요. 이럴 때 우리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95% 확률로 요 점수가 나올 범위가 예를 들어서 85에서 100이다. 이렇게 되면 어 85에서 100이라는 거가 이 사람이 요 범위 안에는 들어간다. 검사할 때마다. 그러면 오류 가능성들이라는 게 있죠. 그 범위가 나와요. 그걸 알려주는 게 표준 오차예요. 그러니까 어, 실제 이 사람이 90인데 90이 우연하게 나올 확률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90이 예를 들면 어, 이게 좀 설명가 좀 기는데 우리가 지능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 명확하게 그 사람의 지능을 수치화하지 못하고 지능이 있다라는 걸 가정해요. 근데 검사 도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지능을 검사했더니 90이라는 게 나왔다는 건 이 사람이 가정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100인데 90이 나올 수도 있고, 그쵸? 음. 80이 나올 수도 있고, 70이 나올 수도 있고, 100이 나올 수도 있고, 110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진짜 100인데. 근데 우리가 완벽한 도구를 만들어도 100인 걸 100이 나오게는 예측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100에 가까운 것부터 먼 거의 범위가 존재할 수 있겠죠. 오차의 확률이. 이해되십니까? 네네. 예. 그 범위예요. 오차의 범위가 요거예요. 음. 그다음에 이 표준 오차라는 거는 점수 차이예요. 점수 차. 개인 내에서 개인 내에서 어, 정답과 이 산수 문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10점이란 점수를 맞았다 그러면 실제로 맞은 점수가 9점이면 실제 만 10점인 점수와 이 사람이 지금 측정한 점수 간의 차이가 1점 차잖아요. 이 음. 차이조차도 확률 분포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이게 실제 능력이 10점인데 우연에 의해서 9점 맞고 8점 맞고 7점 맞고 이럴 수 있죠. 우연에 음. 의해서 11점 맞고 12점 맞고 이럴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점수 차이가 큰 것보다는 작은 범위로 나타날 확률이 높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3점 정도 차이 날 정도로 막 차이가 나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점수 간의 차이의 오류 분포, 표준 오차라는 걸 만들어 음. 이렇게 대충 이해하십시오. 나중에 한번 나중에 한번. 그다음에 네. 이랬을 때 자, 우리가 해석할 때 첫 번째 관점 정하는 거, 통계학적으로 설명하는 거, 개인 간, 개인 내, 이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비교 점수 설명하는 거, 이 사람 내에서의 자기 능력 안에서 점수 설명하는 거, 마지막이 얼마나 오류를 범할 수 있는지를 해석하는 거. 이게 진점수라는 건 그 사람의 진짜 점수인데 이건 우리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능이나 이런 걸 구성한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값을 정해도 항상 오류 가능성이 있어요. 그 오차 정도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100번 테스트하면 95% 정도는 내가 맞추는데 6번 정도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오차. 그런 걸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 이거. 그래서 이해는 둘째고 지금 그 제목만이라도 정리를 좀 잘 네. 해주십시오. 네, 나오죠. 예. 예. 그다음에 어, 이것도 2점. 야, 요거는 2점이면 점수 애 쓰는 거에 비해서 틀릴 게 많겠죠? 네. 음. 많다기보다는 네, 이런 건 완벽하게 그, 그냥 해주시는 거. 자, 순서 그냥 중재. 자문 단계예요. 자, 의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가 문제가 뭐야? 질문을 찾아야죠. 질문의 이해. 이걸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평가를 해요. 아니, 처음에 그 중재가 아니고 이 진짜 순서가 틀렸어요. 잘못됐네. 예, 죄송합니다. 아이고, 어. 그러네. 착각했네. 아, 아, 요걸 그리고 이제 이거 쓰는 거구나. 예. 교수님 지금 핸드폰 약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 이거, 아, 20%. 응. 핸드폰이 아니라 이거 아이패드라. 아, 괜찮나요? 아닙니다. 위험했어. 네. 20% 정도 됩니다. 어두워져서 그런 거죠? 네네. 예. 아, 지금 전원이 들어가서, 예. 됐다. 이게 다이오도수. 잘 보이세요? 네. 아, 예. 제가 착각했어요. 첫 번째가 네. 중재가 아니네요. 두 대. 네. 중재는 자, 중간. 질문. 질문의 이해. 그쵸? 의뢰한 네. 거에 질문의 이해.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응. 뭔지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재. 이제 개입하는 거죠. 중재. 응. 그리고 나면 이제 종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추적. 그렇게. 네. 그래서 앞대 가려면 질평 중종추 응. 이렇게 저는 많이 외우는데 질평 예, 중종추 이 어차피 중종추만 처음에 외워도 앞에 앞에 건 이해하는 건 쉽고 나중에 추적조사는 그렇죠. 추적이랑 같으니까 그냥 평중종만 그렇죠. 끝에만 외웠어요. 딱. 아, 앞에 그러면 빼고 되겠다. 가운데만. 아유, 훌륭하십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중종 임금 평중종. 이름으로 한다는 평중종. 네. 아, 요거는 뭐 따로 설명드리기보다는 아, 소검사가 측정하는 항목? 웨이즈? 성인용 우수로 지능 검사의 소검사가 측정하는 항목? 이거는 좀 이상한데요? 질문이? 이따 이 질문을 냈지. 음. 아, 이거는 아마도 이 문제는 그지 같은 문제인데? 어디다 도움을 주는지 모르겠네. 아, 이거는 이거를 냈나 보다. 그런 쓰레기 문제예요, 이런 거, 사실은. 음. 예. 근데 뭐 어디가 있어요? 지금 냈으니까 해야죠. 그래서 외우시는 거. 자, 이 K웨이즈에서 추상적 사고는 어휘에서 보죠. 그 다음에 장기 기억, 시각 기억, 이건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다. 추상사고. 언어를 통해서 추상사고를 보고, 두 번째, 기억을 보는데, 기억이 세 개. 시각, 청각, 그 다음에 장기 기억. 그쵸? 3, 4. 이건 다 기억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사회적 이해. 여섯 번째가 시각, 운동, 속도. 사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왜냐면 소금사 측정하는 게 굉장히 다양할 수 있거든. 어휘력, 언어 능력, 뭐 이런 것들로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이거를 내려고 해서 파일 뭐 여기서 한 거를 대충 한 것 같아요. 그쵸? 네. 그쵸? 네. 그러네. 그래서 이거 안 날 거예요. 가만히 있어보자. 음. 근데 또 나왔어? 아, 요번에 나온 거죠? 이거는 또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신출 나오면 문제. 틀리세요. 예? 이거 엉터리 문제예요. 6점인데요? 신출. 그러니까 신출이어가지고 이거 또 나올 가능성 이거 논란이 될 문제 같거든요. 음. 그러니까 논란되면 안 여기도 나오죠. 언급이 될지 예, 안 나오죠. 네. 고소당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네. 이거 또 나오면 제가 출제위원 찾아가가지고 대가리에 구멍을 뚫어요. 이거 한번 보죠. 이거요. 출제자 정확하게 운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거 맞아요. 이 문제가 웩슬러, 그렇죠. 소금사 6개를 쓰라는 건지, 세부 측정 내용을 6개만 쓰라는 건지 불분명하죠. 여러 차례 출제되었기 때문에, 출제 방식과 다르다기 때문에, 에이, 이거 좀 웃깁니다. 정제는 혹시 나오면, 6점이나 되면, 혹시 모르니까 외우는 두시죠. 이거 기억하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추상사고, 시청장 기억, 시각, 청각, 장기, 사회 이해, 시각 운동. 이거는 기호 쓰기 아시죠? 네. 기능검사에서. 그거가 요거에 해당돼요. 비주얼 모터 스피드. 처리속도. 그렇죠. 네. 포에선. 여기는 웩슬러예요. 네. 옛날 검사인데. 나머지는 기억력, 사회적 이해력에 해당되는 건 이렇게라도 기억하는데 단서를 지르는 거. 이해, 차례 맞추기. 음. 여기, 예. 이것도 웃겨요. 빠진 거 찾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우, 나 이럴 때 음. 제가 지금 몸 떨어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사실은 빠진 거 찾기가 여기 들어갑니다. 사회 이해. 그리고 장기 기억은 기본 지식이나 어휘 그런 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어휘는 여기 어디가 아, 있어요? 예. 공통함께 추상사고는 이게 비언어 언어까지 다 있구나. 예. 근데 요거는 쓰지 않으시고 요거만 쓰십시오. 6개 지금 외우실 수 있죠? 예. 하고 이런 건 이제 아예 좀 명확하니까 예, 명확하게 네. 볼 수 있죠. 양적 분석. 요거 그냥 외우세요. 예. 첫 네. 번째 현재 진행 얼마인지 파악해야죠. 그다음에 병전 진행을 예측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처음에 하는 게 웨이즈니까 그래요. 언어성과 동사성 점수를 비교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15점 차이 나면 임상적으로 의미 있고, 접근 차이를 보고 다시 정확히 임상적으로 20점 정도 차이 나면 되게 유의하게 차이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하위에 소금사, 그러니까 지표를 봤으니까 소금사를 봐요. 소금사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봐요. 그 다음에 소금사 환산 점수랑 지표 점수를 본다라는, 예. 이것도 조금 비과학적이긴 한데, 여기 보면 연령 교정 평가치에 따라 가지고 환산 점수를 본다라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그거는 좀 정리를 해 두십시오. 양적 분석. 이 양적이라는 거는 나와 있는 수치를 본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현재지능, 병변지능, 언어 동작성, 소금사 점수 분포, 그다음에 소금사 환산 점수랑 지표 비교. 예, 이렇게 본다. 음, 그다음에 요거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런 형태로 나와요. 그냥 문제 자체를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 가지 상승 척도 이게 이제 뭐 3봉, 2봉 그러는데 가장 응급 사례로 다뤄야 될 거, 응급 사례로 다뤄야 될 거, 그렇죠. 어, 여기 보시면 7, 8, 9가 이게 정신병이 심하게 나타나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신경증이고 이런 프로파일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7, 8, 9면 7이 PT, 9가 SC, 그다음에 MA예요. 조증, 경조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굉장히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우면서도 정서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뭐예요? 자살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렇게 나왔죠. 심적 고통, 불안, 공포 이게 높으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환각이라든가 왜곡 행동이 있고 에너지도 높죠. 이 네. 개념을 섞어주시면 돼요. 예. 네, 이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이런 상태에서 예, 충동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굉장히 예, 심각한 상태, 피해 망상 나오죠. 요거를 좀 언급해 주면 됩니다. 예.
요 응급사례인데 요거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문제가 이게 전문가들이 내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뭘 어, 감수를 받긴 하는 것 같은데 전혀 현실과 다른. 그다음에 자, 요거는 꼭 외워두세요. 아주 네. 되게 좋은 문제예요. 자, 이거 타당구 척도죠? 예.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있는 걸 할게요. F 척도. 이건 뭡니까? 병리의 정도, 심한 정도를 보는 거. FB는 이게 280문항 이후부터 F 척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되게 혼란이 심해졌는지, 공기가 낮아지는지, 그래서 이게 비전형 후반부 척도라고 합니다. F 척도인데 요 이후 점수만 따로 비교한 거예요. 앞과 뒤에 수행의 변화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예. 그래서 여기 과장된 척도 이거 세 개만 요거로 보는구나. 그냥 과장된 부분 이건 사실은 이거 말고도 많은데. 그래서 F, FB, FP. P는 요 P가 사이코패스알러지 정신병리. 그래서 요거는 과장된 게 이걸 뭐라 그러니까 영어로? faking bad. 증상이 심한 거를 드러내는. 음, 예. 근데 요 P는 그러니까 정신병이 있는 사람도 얘라고 답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내 영혼이 빠져나간다, 누가 나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감시한다, 뭐 이런 20문항 정도 되는 문항인데 조현병이 심해도 이 20문항 전체를 다 얘라고는 안 해요. 만약에 이게 점수가 높게 나왔다, 80점 이상 나왔다, 그러면 뭡니까? 미친 사람도 답하지 않은 걸 그렇다고 답하는 거니까 증상을 과장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아유, 100 정도로 본다. 100 나오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음, 예, 요것도 정리 좀 해주세요. 요거 이런 식으로 가로로도 나오고 예, 그래서 로사 검사 반응 영역을 여기는 로케이션이에요. 로시아에서 위치를 나타낼 때는 거예요. 자, 전체를 쓰죠. 네. 그럼 영어로 뭡니까, 전체? 영역의 전체는 whole 써요, whole. 그래서 W예요. 예. 그다음에 흔히 이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D, 디테일. 드문데 부분이에요. DD라고 해요. 예. 흰 공간 S. 이건 너무 점수 주기 위한 거예요. 이건 꼭 푸셔야 돼요. 네. 틀릴 수가 없어요, 이거. 이거는 이제 지금이라도 외우셨을 거예요. 네.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S는 절대로 단독으로 쓰이지 혼자서. 않습니다. 예. 그래서 WS 아니면 DS 아니면 DDS로 된다. 알고 계시네. 네. 제 똑똑하시겠다. 목소리가 들리나요? 마이크 열어놓으시면 당연히 말하시면 들리죠. 음, 혼자 중얼대신 거였어요? 네. 예. 뭐 한청 들리시면 연락 주세요. 네. 네. 그다음에 엑스너. 음, 지금 종합책이에요. 네. 예. 요거는 5개인데 외우시기가 많을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만 외우시죠 뭐. 이거 외웠어요. 5개만. 예. 첫 번째는 위치 나타내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W. 그다음에 발달질은 어, 여기 나와 있지만 발달 수준이 그 영역이 단독으로 돼 있나 서로 상호작용하나 이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단순하게 반응했다 그러면 O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결정이는 반점의 특성이 뭐냐예요. 보통 형태다 그러면 F. 그다음에 여기 보면 형태질이 있어요. 반점의 영역이 말한 거와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 예. 그래서 그럴 때는 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요. 여기도 O가 있어요. O. 적절하고. 근데 보통 요거는 형태질은 사람들이 있죠.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해요. 그다음에 무슨 내용을 했느냐. 동물이냐 사람이냐. 동물이면 A, 사람이면 휴먼 H 이렇게 해요. 애니멀. 예. 그다음에 이게 많은 사람들 80%가 했냐? 퍼블릭 음, P.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면 돼요. 음, 5개면. 네. 하나 더는 퍼블릭 반응. 그다음에 두 개예요. 서로 마주 봐요. 이러면 쌍반응이라 그래서 이걸 해요. 그다음에
전체를 한 번에 받느냐, 부분 부분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받느냐에서 조치가 점수 D점수라고 합니다. D점수가 들어가요. 그러면 1, 2, 3, 4, 5. 그렇죠? 채점 항목 5, 6, 7, 8까지 하고 마지막에 9는 뭐예요? 썩어요, 잘렸어요. 이렇게 독특한 반응들이 있어요. 굉장히 네. 병리적인 걸 특수동수 해가지고, 예, 그럼 모비드다. 병리적인 반응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서로 칼을 들고 찔렀어요. 싸워요. 그래요. 이런 반응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어, 이렇게 모비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요게 채점하는 거예요. 총 9개를 채점합니다. 5개는 기본으로 요것만 기억해 두셔도 기억날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요걸 외우셔야 돼요. 반응 영역, 발달질, 결정일, 형태질, 내용. 예. 반발, 결, 형내. 뭐 이렇게 합니다. 더 이해하기 어렵나? 예. 이건 꼭 외워두세요. 자, 임상 면접이에요, 이건. 면접. 면접에서 보고서에 들어가는 항목이 아니라 면접할 때. 그래서 당연히 그 사람의 신상 정보 쓰죠. 여기에는 이름, 성별, 어디 사는지, 주소, 결혼했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왜 왔는지예요. 주 호소. 그 다음에 요 현재 호소하는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과거에는 어땠는지, 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건 기본이죠. 그 다음에 병이 생기기 전에 이걸 프리몰비드라고 해요. 모비드가 병이다 이런. 병이 생기기 이전의 성격은 어땠는지. 예. 병전 성격,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퍼스널 히스토리 이렇게 씁니다. 약자로. 그다음에 패밀리 히스토리. 가족은 병이 있는지 없는지, 환경은 어땠는지. 그다음에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MSE 아시죠? 외모, 용모 요 자체가 시험 문제로도 나와요. 그래서 정신상태 검사에서 봐야 될 거 5개 쓰죠. 외모 및 용모, 면담 태도, 정신활동, 정서, 언어사고, 감각지능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여기서 5개 쓰라고 할 때 요거만 쓰셔도 돼요. 괜히 속에 거 써가지고 틀리는 것보다 명확하지 않으면 제목만 딱 쓰세요. 그다음에 권고사항 앞으로 어떻게 해라. 자, 그래서 요거는 어디까지? 5개는 여기까지.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은 5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다음 요것도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심리형 돼 있지만 예, 그래서 impairment, disability, handicap 요거 이제 나오는데 자, 정의는 뭡니까? 장애? impairment로 인해 가지고 나오죠. 손상으로 인해서 행동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결핍돼. 그러면 방에만 나와 있구나. 이게 보통은 3개, 4개, 3개를 쓰셔 이렇게 하는데, 그쵸? 이렇게 정의 네. 내리고. 손상은 뭡니까? 기질적, 심리적. 그래서 보통은 손상, 임페어먼트 하면 기질의 손상을 기본 전제로 해요. 그래서 그 손상으로 인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장애는 손상으로 인해 가지고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없는 단계예요. 개입 방법 여기 나오죠. 예. 그래서 일상생활의 유지 능력이나 직무 수행 능력을 상상시키도록 도와주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변형돼서 나와서 요거는 외우세요. 항상 장애 핸디캡 이미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또 장애만 나왔네. 그렇죠? 요즘 잔머리를 쓰네 문제가. 자, 망상을 보이는 편집중 내담자 평가 시 면담 시 주의사항 이것도 조금 또 나올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자, 망상은 딜루전이라고 보통 영어로 돼 있잖아요. 요거는 전제가 망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다루지 말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망상 체계를 깨뜨리려고 하지 마라. 두 번째, 어, 망상 경험에 대한 정서와 현실 검증력을 다뤄야 돼요. 내 망상이 얼마나 이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예. 그다음에 망상 동안 나타나는 지각과 해석을 구분해줘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는 지각과 그거에 대한 해석이라는 게 생각이잖아요. 이거를 끊어줘야 된다. 끊는다는 의미보다는 분리를 해줘야 된다. 예. 그다음에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예, 한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 해명을 적극적으로 해줘요. 사실 이게 이 적극적 참여란 개념이 편집적인 성향이 있을 때 이 사람들한테 애매한 태도를 보이면 그 편집 성향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제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누가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거나 그런가요? 라는 정도로 하게 되면 더 의심을 가져요.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때 디테일한 측면에서 혹시 내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라는 식으로 해서 모호한 태도가 아니라 명확한 태도를 보여줘야만 이 편집 경향이 줄어듭니다. 제대로 설명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편집을 보여서 의심하는 걸 갖다가 부풀리는 형태의 애매한 태도를 갖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주의사항 세 가지니까 이건 안 써도 되겠네. 혹시 외우기 쉬운 거가 있다면 요거 망상체계 무너뜨리지 말어라. 그다음에 정서와 현실 감정을 나눠라.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보여라. 이렇게 좀 정리 세 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수는 3점이죠. 예.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이런 거 항의목 쓰라고 나왔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알아두기가 왠지 직관적으로 느껴지기에 종류, 색정형, 과대, 질투, 피해, 신체, 혼합, 불특정. 예, 몇 개입니까? 10개 정도만 외워두시죠. 뭐 여기 쉬우니까. 아, 금방이네요. 그쵸? 1시간 딱 채웠네. 네. 예. 관련해서 뭐 내용 교재를 중심으로 요거는 왜냐하면 오히려 제 임상 경험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요 답이 되는지 명확한 게 있는가 하면 아닌 것도 있어서 예.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저 예. 지금 생각난 게 그 질문 하나만 할게요. 그 예, 예, 뭐지? 그러시죠. 그 조현병에서 양성 예, 증상, 음성 증상 있잖아요. 예, 예, 양성 증상은 뭐 증상들이 뭐 망상, 환청, 뭐 예, 지리멸렬 예, 뭐 그런 거 있고, 근데 그거는 약물 치료가 가능하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야기, 음성은 일반인들도 이렇게 같은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이제 그건 치료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음. 그러면 그 근데 구분은 어떻게 하죠? 이것도 음성, 네. 음성수량도 약은 씁니다. 아, 그래서 조현병은 기본적으로 약이 첫 번째예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약을 쓸 때 양성 증상에 해당되는 약과 음성 증상의 약이 약간 다르긴 해요. 음, 환상이나 망각, 망상, 이런 게 있을 때 그 관련된 약을 쓰고 음성 증상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 퇴행된다 그러는 위드드롤 된다고 하는데 리그레션 되고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지고 의욕 없어지고 해서 그런 거를 자극하는 형태의 약을 쓰게 돼요. 네. 근데 질문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양성 증상, 음성 증상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양성은 예. 아무래도 눈에 보이고 하니까 예, 외우기가 예, 예, 예. 쉽잖아요. 근데 예, 예. 음성은 그런 외우기가 부분이 어려우시죠. 예. 예. 그래서 질이멸멸하고 동기가 없고 음, 예. 무동기, 욕구가 없고 무욕, 무욕증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뭔가 사람이 활동하고 움직이고 이런 거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 빠진 게 음성 증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겉모습으로 보면요. 더러워요. 안 씻고 머리 떡져 있고. 그러면 게으른 느낌을 주는데 그게 음성 증상이 나타나는 증상인 거예요. 그리고 어펫이라고 하죠. 무감동. 감정 표현도 없어요. 양성 증상의 경우에는 화도 내고 충동적이고 기분 좋게 막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감정 변화들이 있는데 그게 병리적인 건데 이 음성 증상은 지리멸멸 생각도 말도 안 하고 함구증 대답도 안 하고 무기력하고 의욕도 없고 씻지도 않고 누워만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 간혹 이제 환청이 있기도 하긴 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이 음성 증상이 만성화될 때 좀 많이 나타나고 음성 증상을 중심으로 조현병이 시작돼서 조현병이 되면 사실은 상당히 좀 치료가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두엽 기능이 확, 예, 떨어지는 경우 볼 수 있죠. 어떻게 구분하죠? 우울증이나 음성 뭐, 증상, 이게, 그 아, 어떤, 그러니까 현실감 부분에 있어서 음성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현실감이 많이 무너진 부분들이 있어요. 음, 망상이 있거나 혼자 중얼대는 부분도 있고, 예. 그래서 우울한 사람이 무기력해서 지낸 거랑은 색깔이 많이 틀려요. 보시면은. 음, 우울한 사람은 우울한 정서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거나 반응을 하는 거에 문제가 없는데, 음성 증상인 사람들은 이런 반응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뭐, 김민지 아버님이 우울하면, 우울한 기분 상태에 있어도 친구 만나거나 네, 상담가를 만나면 감정 표현을 하잖아요. 웃기도 네, 하고. 이 음성 증상 그 자체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감정적 반응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앞에 앉아 있어도 딴 데가 네. 있는 사람 같고 뭐 비유를 하면 종이 씹어먹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나무 토막 같은 음성 음, 증상은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로 설명해서 좀 그렇지 실제 한번 보시면 느낌이 딱 보실 거예요. 아, 이게 음성 증상이구나. 양성 아, 증상은요. 딱 과대망상, 보이겠죠. 하고 그렇죠. 미친놈처럼. 어, 어, 예. 뭐 우리 뭐 에, 연예인으로 치면 안 되지만 그 팀버튼 감독에 나오는 그 뭐 아시죠?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나오는 그 모자 장수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양성증상. 음, 음성증상은 으로 설명 그 히키코모리들이 집에 보면 아무것도 그 오줌도 그냥 뭐예요 PTV 통에다 싸고 막 이런 것들 있죠. 안 씻고 더럽고 표정 없고 예 눈이 약간 상기돼 있고 뭐 이런 게 음성증상이라 그래서 그건 보면 표가 확 납니다. 음, 예. 어, 음성이면 혼자서는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음, 거의 그런 판단 자체가 없으니까요. 음, 무력한 상태에서 예. 그래서 요 경향인데 현실에 잘 적응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 보면 되게 어, 흥미가 많지 않고 흥미가 제한되어 있고 여기 지능이 높으면 지능은 또 다른 변수니까 그래서 수학자 중에 혹시 뭐예요? 아, 푸엔카레의 무슨 난제 이런 걸 푸는 수학자들 러시아에 가끔 보신 적 있어요? 그 부분 보면 거의 세상에 나오지도 않고 수학 문제 돈 준다 그랬도 출연하지도 않고 이게 보면 이제 스키조이드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다라고 진단될 수 있는 분들이 있죠. 음, 예. 뭐 제가 볼 때 비트겐슈타인도 그런 경향이 많아요. 음, 다만 천재적인 측면이 있어서 네, 그렇다 볼 수 있죠. 사실 그럼 주커버그도 비슷한, 약간 있습니다. 예. 음, 결혼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서 그렇지 색깔이 있을 거예요. 음,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잘 지내는 것 같긴 한데. 예, 또 뭐, 또, 대충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음, 예, 지금 그 부분하고, 지금 예, 책이 없어가지고, 예, 그, 예, 예. 그거는 단톡에 올려주시면 단톡 맞춰서 설명드릴게요. 아, 예. 언제든지 좀 다른 학우님들도 같이 공부할 수 있게 좀 올려주시죠. 뭐. 네. 예. 본인만 합격하시고 다른 학우님 떨어뜨리는 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니, 오늘 교수님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다른 선생님들이 지금 안 오신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바쁘신가 음, 보죠. 그리고 합격하고 뭐 영상 올리면 또 그걸 보실 수도 있고 제가 좀 급하게 잡아서 아, 네, 보니까 27일 날 또 시험 보는 분들이 이민지 씨 저는 몇 분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날 다 보는 거예요. 같은 날, 같은 보나요? 시간에. 네. 실기라 그렇구나. 필기가 그렇게 구분되어서 선택할 착각했네. 수가 그쵸, 그쵸. 있고요. 필기는 그랬고 맞다. 제가 착각했다. 음, 그러네요. 그러면 토요일이죠? 일요일 날? 토요일 날. 토요일이에요. 네.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이겠네.
그 어쨌든 오늘 하루랑 내일이랑 오늘은 좀 주무시고 일찍 내일 하루 정도 시간 되시면 토요일 오전까지 해가지고 기출문제 틀린 것만 다시 정리하시되 절대로 이건 눈으로 하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딱 정리해야 돼요. 장애. 예, 그래서 써야 돼요. 손상으로 인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거 예전에 시험 볼 때는 키워드만 딱 정리해 놓고 그거 달달달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손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동 수행 능력이 제한 또는 결핍 상태라고 하면 손상, 행동 수행 능력 제한, 결핍 요 단어만 보고 전체를 채점할 거예요. 아, 만약에 이걸로 그래서 보자면요. 지금 손상, 장애, 핸디캡 앞에 병리 하나 또 있고, 예,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렇게 외웠어요. 손상, 장애, 핸디캡하고 기능, 개인, 사회. 예.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거를 해서. 있는 말을 쓰는 거죠, 이제. 음, 그쵸? 그래서 만약에 그 단어만 적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단어만 쓴 거잖아요. 정의를 쓰라고 정감, 했으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손상으로 재활, 인해 생긴 걸, 그렇죠. 그 그래서 다음에 사회가 경관시키고 그럼 구조가 재활을 하게 개선되는. 하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음, 키워드가 들어가되 키워드를 설명하는 말들은 좀 있어야 돼요. 음, 근데 말 자체 전체를 외우는 게 어려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거예요. 개입 방법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심화해설 됐는데 뭐 얘가 이렇게 가만 있어보자. 얘가 여기 있는 얘인가? 보니까 이건 그냥 큰 어떤 그 위에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개입 방법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이게 들어가 있는 건 음, 아니고 음, 그래서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그 장애로 인해서 제한된 능력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거나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거를 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적 자원을 활용하도록 돕는 것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음, 외우실 땐 이렇게 일상생활 유지 능력, 직무 수행 능력 부족, 그리고 개인 능력 향상, 환경적 자원 활용 요 음,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쓰면 되니까 요 키워드를 잘 정리를 해놔야 돼. 네. 예, 잘 아실 것 같아. 그거 외에는 예를 들어 5개 쓰시오 그러면 요거 그냥 쓰면 됩니다. 신상 정보 예를 들어 환자에 대한 신상 정보 이렇게 돼 있는데 환자 안 썼다고 해서 틀리진 않아요, 보통. 음, 예, 핵심이 신상 정보니까 신상 정보, 주 호소 문제, 현 병력, 과거 병력, 병정 성격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음, 요거는 이제 키워드를 외우는 거고, 요것도 뭐 명확하죠. 용어가. 요거는 뭐 네. 그냥 맞추라고 준 거고. 네, 요것도 그렇고.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유 같은 거는 이제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예, 아까 이 7번, 8번, 9번에 해당되는 게 이제 쓰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여기 설명 나왔지만 좀 애매해요. 1, 2, 3도 난리치면 우울하고 그러면 히스테릭하면 또 자살 시도하고 그러는데, 있잖아요. 2, 7, 3도 사실 위험해요. 예. 근데 여기 뭐 저도 뭐 이 사람들 아니지만 제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임상사님 틀릴 것 같아가지고 책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니까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고 그다음에 제가 23을 어떻게 했는데 22랑 네. 21 정도까지는 좀 풀어주세요. 네. 예, 이미 하셨을 것 같아. 이 그쵸? 23, 작년 거가요. 솔직히 교수님 너무 예, 쉬웠잖아요, 문제가. 그렇긴 해요. 네, 그래서 이걸로 하기는 좀 그렇고 음, 앞에 거 그때 막 뭐더라? 요약 합격률이 막 정리한 거. 4% 나오고 그랬었을 때 있잖아요. 아, 예, 예, 예. 그거로. 그때 그게 몇 거랑 년도인가요? 그게 2000 몇 년도더라? 22 같아. 22. 22년도 이게 세 번이지만 그쵸? 세 번 다 안 있고 교재는 1, 2의 분이니까 13회. 예, 13이니까 40문제, 40문제. 그쵸? 80문제 정도 되니까 100문제 정도만 오늘 한번 쭉 한번 해서 이틀 동안 네. 정리해 두시면 예, 100% 합격입니다. 근데 작년에 너무 쉬워가지고 또 올해 어려워진다는 그 얘기가 있어요. 예, 그 조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비율을 맞춥니다. 예, 좀 이렇게 그 분량을 좀 많이 잡고 그 예. 기출보다는 기출에서 좀 이렇게 변형된 문제로 생각하고 그렇게 막 얘기를 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하면 할수록 기출 더 내용이. 기본이에요. 아, 아, 그래요? 예. 지금은 그럴 필요 없으세요. 기출에만 초점 두세요. 더 새로 음, 해봤자,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출 똑같이 나오는 거가 2, 30%, 응용한 게 네. 한 5, 60%, 세 문제가 한 2, 30% 이렇게 되는 비율이거든요. 그러면 기출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두면 100점 맞을 필요 없잖아요. 62점만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60점만 맞아도 60점, 60터가 합격이니까 네. 62점만 맞으면 그러면 기출문제 중심으로 하시면 어디 가나면 합격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내일은 마지막으로 틀린 문제들 또 정리 안 된 것들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음. 이틀만 정신 차리고 정리하면 합격하십니다. 그 노샤는 지금 음. 제가 그 뭐냐 드문드문했어요. 전체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지금 상황도 아니고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 예, 나온 그렇죠. 거 거기에서 처음에 영역 그 기술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 이거요. 예, 여기에서 한 8가지 외웠고 그리고 여기에서 형태질 그리고 특수 점수 예, 이게 시험에 한 번씩 나와서 그 그렇죠. 부분 요거. 한번 예. 예, 그걸 예. 그 봤는데 발달질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발달질에서는 플러스 5, 마이너스 아니 마이너스가 아니죠. 맞나? 아, 오디너리 죄송합니다. 이거 그리고 오디너리. 아니, 제가 그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 어, V 죄송해요. 보그, 그다음 V 플러스. 네. 요게 결정인. 발달질. 자꾸 헷갈려. 발달질. 발달질에 있어서 이게 결정이죠, 결정인. 헷갈려. 씨. 제가 죄송해요. 그거하고 예, 형태질. 이게 발달질. 이게 형태질은 그냥 발달질이다, 예, 발달질. 예, 그거 발달질하고 죄송해요. 형태질은 그냥 기호로 그냥 위치 옆에 붙는 거. 음, V 그거 플러스. 뭐더라? 그다음에 결정인 옆에 붙는 게 형태질. 예, 결정인 있고 여기에 플러스 5, U 그다음에 마이너스. 아우 예, 이렇게 됩니다. 되게 예. 그래서 그, 요게 발달질, 요게 형태질. 아니, 시험에 형태질은 나와요. 그거 뭐더라? 그, FX, FQX, 그 다음에 예. 이거 FQ를? 필요 없어요. 예. 그걸로 나와가지고 그냥 뒤에 거 WT, 그렇게 세 개가 나온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그냥 외우고, 그리고 예. 특수 그러니까 점수, 요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거. 에. 요거. 예. 그리고 마지막 9번. 예. 특수 점수, 점수. 예. 그거 세 개여가지고, 특수 점수는 그냥, 예. 그거 그냥 글로 외웠어요. 글로. 예, 예. 그렇게 하세요. 아, 음, 그거는 그 항목만 쓰면 되는 거라 혹시 네, 로샤에서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요 기호 쓰는 거랑 네, 그쵸? 발달질에 관련된 거랑 형태질 관련된 거가 나오는 거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발달질 다시 정리하면 음, 플러스 5, V 플러스. 음, 그다음에 형태질은 플러스 5, U 마이너스. 요거 어떻게 하느냐? 빈도예요, 빈도. 그 모호한 영역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느냐, 얼마나 적은 사람이 굉장히 드물게 봤다 그러면 마이너스. 어느 네, 정도 봤다 그러면 U. 많은 사람들이 어떤 뭐 아주 잘 조합해서 봤다 그러면 플러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는 전체, 부분, 부분, 드문 부분, 부분, 드문 그리고 부분, 그다음에 공백. 공백. 음, 요거만 좀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션은 아예 어려워서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시면 돼요.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냥 여기에서는 어렵지 그거 않아요. 부분만. 요거는 정말 어렵지 않아요. 예, 아, 정말 어렵지 않아서 요 로샤 기출문제 나온다 그러면 예. 문제로 치면은 로샤가 어려서 그렇지 문제로는 쉬워요. 음, 예, 그래서 그거 꼭 외워두십시오. 예, 음. 그렇죠. 하,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라 로제는 그거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뭐 더 욕심 부리지 마시고 네. 이제 이전에 했던 거 한번 정리하는 거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이고 바쁘실 텐데 고생 많으셨어요. 예. 들어와야죠, 피를 밀고 오늘은. 예 합격하시면 따로 뭐 단톡에 한번 이렇게 주시면 우리 단체 합격하신 분 식사 한번 하시죠. 고생 많이 했는데 요 기술은 오프라인으로 많이 못 빼가지고 그러네요. 음, 예,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정리 잘 하시고 시험 네, 끝나고 한번 우리 모일 수 있으면 모이도록 좀 하겠습니다. 공지 네, 올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네.